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을 2016년부터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명한 분의 책입니다. 레이어드의 미국 주식 투자 원칙입니다.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 파괴적 혁신 기업의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사고 팔아야 하는 정확한 시점은 신도 모른다. 나는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때도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았다. 이러한 기업의 주식은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팔지 않아야 한다. 당시에도 미래 EPS 전망은 견고했고 테슬라의 사업 네트워크 영향력은 커지고 있었다. 과거의 추이로 미래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양한 변수로 인해 언제라도 주가가 다시 폭락할 수 있다. 곧 폭락의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지금이 팔아야 하는 시점인지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 이벤트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의 호재 또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이벤트가 일어나더라도 시장이 그냥 무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마켓 타이밍은 워렌 버핏도 알 수 없다. 그가 주식을 사고 난 후 마이너스 30에서 40% 손실을 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이 굳건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홀딩이 답이다. 이는 오랜 경험에서 확률적으로 증명한 사실이다. 미국의 글로벌 성장주는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 참고로 마켓 타이밍을 알려주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있는데 주식을 살 때다, 팔아야 할 때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짜다.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왜 대중에게 공개할까? 그런 방법은 공개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강점이 사라지며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미국의 좋은 성장주를 바이앤홀드하는 편이 100배 낫다. 이것은 차트를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다. 과거의 추이를 통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기 실적보다 방향성에 주목하자. 기업은 1년에 4번 분기별 실적 발표를 한다. 분기 실적 발표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변동성이 큰 기간이므로 실적 발표와 관련하여 다음 3가지 사항은 검토하는 것이 좋다. 매출과 순이익이 건전한지, 미래 가이던스는 잘 제시되었는지를 말이다. 위 사항에서 1번과 2번은 과거, 3번은 미래 이야기다. 3가지 요소가 시장의 컨센서스, 즉 예상치보다 높은지 낮은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실적의 내용 중 매출과 순이익 수치가 긍정적이어도 미래 가이던스가 좋지 못하면 주가는 오히려 하락한다. 단기 실적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 강력한 하락장의 위기도 결국 지나간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 주식의 하락장에서는 조바심에 너무 빨리 현금을 소진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분할로 나누어 주식을 구입한다. 다우존스 또는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여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로 하락하게 되면 거의 하락의 마지막이므로 분할 매수에 들어간다. 특히 미국의 주요 지수가 20에서 30% 떨어지는 상황은 강력한 매수 신호이다. 이를 베어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주가 지수가 2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모두가 인지하는 강력한 하락장의 신호라는 의미다. 만약 미국의 펀더멘털과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베어마켓은 우량주를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간이 된다. 하지만 베어마켓에서는 멘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주식에 대한 관심을 끄는 게 좋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시장이 정상이 되기를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모든 위기는 지나간다. 인간은 그렇게 진화해왔다. 미국의 오랜 주식시장의 역사를 볼 때 전쟁 등의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하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회복하고 이전 정고점을 넘겼다. 역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높은 성장률이 홀딩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주식 홀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성장주 투자를 시작할 때 이미 투자자는 5에서 10년간 장기적인 성장성, 경쟁 우위,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주식을 소유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맞다.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결국 남과 달라야 한다. 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1개월 혹은 3개월을 생각할 때 자신은 5에서 10년 후를 생각하는 것이다. 내가 유일하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은 좋은 기업을 고르고 그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낙관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다. 기업 가치에 대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기업의 성장과 함께해야 한다. 물론 기업의 성장성과 경쟁 우위가 유지되고 있는지 CEO의 비전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팬덤이 강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홀딩할 힘이 생긴다. 가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을 한다. 주식과의 애착관계 때문에 리스크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는 한국에서나 맞는 말이다. 내 눈에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 보이지 않는다. 대형주들 대부분은 제조업 중심의 경기 민감주이고 그마저 이익이 외부 조건에 의해 엄청나게 휘둘린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갈 만한 주식이 많지 않다. 이런 환경에서 주식과 사랑에 빠져 경기 하강기에 매도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성장주는 그렇지 않다. 한번 흐름을 타면 5에서 10년 이상 성장하기 때문이다. 내가 미국의 파괴적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이다. 주가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최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자.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보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멘탈 관리를 해보자. 일시적 주식의 가격보다는 차라리 기업의 비전과 그들의 비즈니스를 공부하는 것이 낫다.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 넓어질 것이다. 다음 내용으로는 레이어드님의 미국 주식 투자 원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